일본 시니어 정책에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중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치매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정책에 대해 오늘도 콕콕 쏙쏙 바로 알아볼까요? 2024년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앞둔 한국에서 이제 치매는 운 나쁘면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일본의 사정은 더 심각하죠. 일본은 2025년이 되면 치매 환자 7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치매 발병 가능성은 80대 후반에서 44%, 90대 이상에서는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매 정복을 위한 치료제 개발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드디어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가 나왔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진행 속도를 늦추는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아직 치매 정복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사실 가족 중 한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치매의 특성상 돌봄 자체가 큰 일이 됩니다. 치매 노인의 70%는 가족 구성원이 직접 케어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겠죠. 특히 치매 초기에는 단순 건망증과 혼동되어 조기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병세가 쉽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은 개호보험을 통해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는 건데요. 단순히 약물 치료나 요양시설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마다 다양한 치매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치바현 우라야스시의 한 양로원에서는 요리, 미술, 운동 등 100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그날 참여할 프로그램부터 식사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보이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위험군에서 벗어난 분도 있을 만큼 고무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대략 가늠할 수 있는데요. 다소 뻔하다 싶지만 진단 후 치료만큼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일본의 치매 정책은 2015년부터 시행됐던 신오렌지 플랜으로 초기 치매 집중 지원을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지역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신오렌지 플랜의 중요 원칙들을 들여다보면 치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널리 공유한다든지 치매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치료와 개호보험을 제공한다든지 초기 치매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도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를 비롯한 노인에게 친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치매 환자의 가족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고 치매 예방부터 검진, 상담, 등록관리, 서비스 연계 및 가족 지원 등 1:1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 적용 시 건강보험을 90%까지 적용합니다. 그 외에도 신경인지검사나 MRI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경증 치매도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이 신설됐습니다. 또 전국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등 치매에 대한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미세하지만 차이점이 좀 보이죠? 우리나라는 치매 환자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본은 예방 그리고 환경의 관점이 강하며 보건, 의료 서비스를 넘어선 생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일본의 모든 고령화 대응 정책이 우리나라에도 딱딱 들어맞진 않겠지만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으니 잘 들여다보고 배우면 우리의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디 치매가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노인이 편안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